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9월 27일 코스피가 마이너스 2%대 조정에 외국인과 기관이 쓸어담은 섹터가 있습니다. 어떤 섹터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거래일에 코스피 마이너스 2% 하락하면서 또 약간의 공포의 구간을 만들어냈고, 최근에 워낙 추세가 좋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만큼 어느 정도 상승을 반납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분명 저도 들고 있는 이런 구간인데, 한번 그 와중에도 외국인 기관은 분명히 힘이 있는 요 집단이고, 요 집단에서 저는 항상 증시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약간 흔히 말해 옥석가리기라고 해야 할까요? 요런 강한 힘이 있는 주체들이 매수를 해준다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증시가 반등할 때 더 크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계속해서 조정이 이어지더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보다는 덜 빠지는 이런 모습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항상 증시가 급락을 할 때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많이 보는데, 설명드렸던 한 섹터에 특히나 가장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엑셀로 이렇게 역시나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 섹터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요 업종란에 압도적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 쪽에서 특히나 외국인 기관의 쌍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요거는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지금 코스피가 마이너스 2% 하락할 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금액을 제가 표시해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영상을 올릴 때는 일주일 동안의 매수 금액을 합산해서 올렸는데, 요번에는 딱 하루만 금요일날 외국인 기관의 매수 동향을 파악하고 싶어서 하루만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듯 반도체 쪽 HPSP, 동진세미캠, 테크윙, 하나마이크론, 리노공업, 심텍, 솔브레인, ISC, 제주반도체, 두산테스나, PSK 이런 중소형주 쪽에서 매수세가 많이 몰렸다는 것, 이런 종목들 어느 정도 조정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증시가 우상향을 가리칠 때는 다시 한번 강하게 하락했던 부분을 회복해주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적게 빠졌고 코스피가 마이너스 2%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한 종목도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차트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외에도 눈에 띄었던 종목은 최근 가장 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네이버, 지금 두나무와 이렇게 협력 내용이 나오고 있으면서 특히나 기관이 압도적으로 마지막 거래일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하락보다는 오히려 상승을 만들어주는 모습이고, 그리고 조선 관련주도 지금 증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급에 대한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조선, HJ중공업, 세진중공업, 현대마린엔진 이렇게 보이죠.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신기한 게 매수세, 특히나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7, 8%대로 꽤나 큰 하락을 보여줬거든요.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낼지 이 부분을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들,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들리는 것 같죠. 특히나 중국에 의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엔터 관련주들이 마지막 거래일은 또 요거는 개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또 섹터이기 때문에 엔터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YG엔터, JYP, 그리고 미용도 사실 중국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APR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들, 그리고 조선, 그리고 그 강세를 계속 보였던 전력 관련주들도 이렇게 산일전기, 한국전력이 보이고, 최근 강세였던 원자력, BHI도 이렇게 보인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요 매수 금액이 큰 종목부터 순서대로 차트를 빠르게 보면서 한번 흐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종목 네이버입니다. 최근 좋은 호재인 뉴스로서 목요일날 무려 11%나 급등했고 지금 마지막 거래일 또 시장이 크게 조정받는 데 비해서 오히려 상승했다. 2.3% 상승하면서 대형주 같은 경우 강한 저항 라인 돌파됐을 때 대세의 상승을 만들었을 때 조정보다는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이버가 지금 그 흐름을 타고 올라가려는 모습, 전고점 30만원대를 향해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HJ중공업 앞서 말씀드렸듯 마이너스 8%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5일선 21선을 깨는 데드크로스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요 매수의 의미가 다시 한번 급락의 부분을 단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요런 흐름을 가져올 수 있을지 요런 포인트들. 그리고 뭐 인버스는 코스피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버스에는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4.9% 반대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YG엔터 약간의 최근 조정이 있었지만 마지막 거래일 이렇게 4.8% 상승하면서 요거 수급의 힘과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내려는 요런 좋은 신호탄이 되는 상승이 나왔다. 요런 생각. JYP도 마찬가지죠. 약간의 지금은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지만 증시 대비 2.7% 양호한 상승과 이평선 모임 구간 돌파의 시도가 나오는 모습. APR 여전히 고점 라인대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요 횡보의 구간 돌파됐을 때 다시 한번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고, D&D 파마텍 최근에 상승세가 또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고 최근 상한가 나온 상태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마지막 거래일은 6.8% 상승. 최근 비만 치료제 이런 내용들 나오면서 특히나 주목받으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썸네일에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부터 쭉 나오는데 HP, SP 제가 많이 설명드렸었고 최근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과 거래량 수급이 있었고 마지막 거래일 또 약간 빠지는 모습 보였지만 그래도 수급은 들어왔기 때문에 약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전체적인 증시가 반등할 때는 빠르게 또 올라갈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진 세미캠도 차트 다 비슷하죠. 단기 급등 이후에 약간의 조정, 하지만 최근 수급 흐름은 들어오고 있다. 테크윙도 정말 또 가장 가파르게 올라간 반도체 관련주 중 하나고 최근 거의 조정 수준도 아닌 것 같긴 해요. 마지막 거래일은 거의 뭐 보합권에서 마무리되기도 했고 아직 5일선을 지켜주는 모습,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수급은 들어와주는 모습을 체크해 볼 수 있고, 하나마이크론 마찬가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1.8% 5일선을 따라서 상승하는 모습, 최근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좋고 결국에는 요 바닥권 라인 때 많이 설명드렸었는데 요 횡보 구간 결국에는 바닥권 돌파되면서 엄청난 상승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 증시가 안 좋음에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롯데케미컬, 약간 뉴스를 지나가면서 봤었는데 요거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약간 수익 지금 적자인 부분을 크게 적자가 나는 부분을 약간 흑자로 돌릴 것이다 이런 내용도 뉴스에서 보이던데 지금은 주가는 정말 최바닥권까지 힘든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바닥권 횡보하는 부분, 요 횡보하는 구간을 이제는 돌파하면서 이제는 이런 큰 추세 돌림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강하게 가져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약간의 흐름을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그리고 세진중공업도 지금 추세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만 마지막 거래일은 이렇게 수급은 들어왔던 부분, 과대 낙폭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을 언제 잡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리노공업 마찬가지 반도체 관련주 최근 추세 다시 한번 신고가의 영역으로서 올라가려는 이런 모습 보였다가 살짝 꺾여 있지만 마지막 거래일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산일전기입니다. 산일전기도 전력 관련주로서 그래도 여전히 거의 신고가에 가까운 위치에 있고 최근 수급은 또 나쁘지 않게 점차적으로 들어와 주려는 이런 흐름들. 그리고 한국전력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고점에서 잘 횡보하면서 이 박스권 라인대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박스권
돌파됐을 때 다시 한번 신고가 열린 부분에 대해서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BHI 최근 원전 관련주 특히 미국 쪽에서 뜨거웠기 때문에 한국 원자력 관련주도 꽤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미국 대비해서는 약간은 잠잠한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 거래일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수급은 BHI 원자력 대장주로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살짝 들어와주는 모습. 그리고 심텍 마찬가지 반도체 관련 최근 또 가장 강한 추세를 만들고 있고 거래량 수급이 긍정적인 모습. 이것도 마이너스 3% 조정받았지만 여전히 고점에서 아직도 5일선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5일선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리고 S51도 마찬가지 요 화학 관련주 약간 롯데케미칼도 화학주, S51도 약간 화학주 요런 느낌인데 전체적으로 주가는 거의 바닥권 라인대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요런 구간 다진 상태에서 추세를 이제 더 돌려내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 요런 부분들, 요런 화학 관련주들 적자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적자를 흑자로 돌려내는 요런 내용들이 조금 나와야겠죠. 그리고 솔브레인 요것도 반도체 관련 최근 추세가 좋은 상태에서 여전히 고점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 수급도 괜찮게 이렇게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현대 마린 엔진 조선 관련주 최근 약간 과대 낙폭으로 빠지고 있고 지금 RSI도 과매도 구간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전에 저점 지지 라인과 61선 대략 7,500원대 정도 있네요. 7,500원 터치했을 때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ISC 마찬가지죠. 주요 저항 라인대 돌파 이후에 단기 급등의 모습과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반도체 관련, 그리고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 최근 좋은 상승 이후에 약간 꺾이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꾸준히 수급은 들어와주는 모습, 미래에셋증권 요즘 증권 관련주도 대부분 신고가 위치해 있고 미래에셋증권 여전히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는 모습, 두산테스나 최근 추세 특히나 주요 저항 라인대 바닥권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로서 설명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요 바닥권 쌍바닥 지나간 상태에서 22,000원대부터 42,000원대까지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죠. 약간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구간이 보이는 부분이 분명 있지만 그래도 수급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 흐름 완전히 꺾였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PSK 마찬가지 이평선 모임 구간 돌파될 때 좋은 상승 말씀드렸는데 그 추세가 이어졌고 마지막 거래일은 마이너스 4.3% 약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수급은 들어오는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요런 반도체 중소형주들은 저는 증시가 더 플러스가 됐을 때는 지금 하락했던 부분을 충분히 회복하면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이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마지막 거래일에 봤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